지워지지 않는 메시지가 있다? 화장실에? 저는 오늘 처음이잖아요. 네. 근데 이런 분위기인지 몰랐어요. 다들 깜짝 근데 놀래요. 이런 분위기인지 몰랐다는 게 부정적인 게 아니라 생각보다 굉장히 속 깊은 이야기를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러니까 재미있는 얘기를 하는 건 줄 알았더니 아 그게 아니구나 진짜. 저도 오늘 느끼는 바가 큰데 근데 사실은 이제 제가 2016년이 좀 힘들었던 해예요.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뭐 근데 거기에서 크게 차지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가족 문제였어요. 그게 뭐냐면 저의 경우에 남동생이 둘이 있는데 큰 동생이 조카가 아파요. 그러니까 경계성 장애가 있어요. 근데 그 경계성 장애를 어려서부터 겪으면서 이 부부가 너무 많이 힘든 여러 가지 현실을 겪는 거예요. 생계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걔를 봐야 되니까. 그래서 누나가 적극적으로 도와줄 테니 너는 아이 양육에만 신경을 써라. 근데 여기에서 엄마 아버지의 태도가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아버지는 너는 네 거를 챙겨라. 내가 열심히 일해서 뭐 벌고 이렇게 한 그런 노력을 그냥 무조건 퍼주는 것 같아서 그리고 퍼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자립해야 된다라는 그것도 맞는 말씀이시죠.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예. 거기서 이제 갈등이 빚어졌고 약간 서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진 거예요. 그런 사이가 안 좋아진 상태로 대화도 없이 한 해 사실은 몇 년을 보내왔어요. 몇 년을 보내왔는데 2016년에 그게 극대화된 거예요. 극대화되면서 가족이 이건 뿔뿔이 흩어지게 생긴 거예요. 뭐 동생은 동생대로, 저는 저대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그래서 야 이거 정말 그때 절실히 느낀 거는 아 가족이 서로 화합하지 않으면 어떤 부를 축적하고 세상 사람들이 뭘 알아줘도 불행하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근데 저희 딸이 방에 조그마한 욕실이 달린 자기 방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거기 청소를 하러 갔는데 욕실 그 타일, 거울 옆에 타일에 뭘 매직으로, 그러니까 이게 유성펜 같은 걸로 써놔가지고 이렇게 약간 안 지워지고 지우려고 손으로 이렇게 밀었던 흔적이 무슨 글씨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봤더니 거기에 하트, 우리 가족 건강, 하트, 그다음에 밑에 자기가 생각하는 우리 가족의 명단을 적어놨더라고요. 근데 제가 청소를 하다 처음에는 얘가 또 여기다가 이걸 해놨는데 그 하나하나 그 이제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일일이 적어놓은 걸 쫙 보는데 아 이거는 지우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딸이 그 가족에 대한 개념, 그리고 가족과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고 싶은 얘의 그 너무나 뜨거운 그런 소망과 진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드렸어요. 아버지, 내가 그런 희생이라는 거, 내 인생을 나도 내 인생을 잘 살아야지라고 생각해서 그거를 어느 부분을 내 걸로 빼놓고 나만 행복하게 산다 한들 그 가족 중에 누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행복하지 않으면 결국은 나도 행복하지 않더라. 그러니 별이한테 아버지가 생각하는 그 이쁜 손녀한테 물려주는 가장 큰 유산은 행복한 가정이다. 그런 환경을 주는 게 내가 생각하는 가장 행복한 유산이고 귀한 유산인 것 같다. 말씀을 드렸더니 그걸 이제야 깨달으셨다고. 이 외롭게 대화가 단절되고 외롭게 지내보니까 뼈저리게 느꼈다고. 그래서 행복한 2017년이 이제 시작될 것 같아요. 아유, 진짜 기적으로 따뜻하게. 태연이 마담님은 어떠세요? 사실 내가 이걸 가족들을 다 내가 챙겨야 된다, 아니면 나를 위해서 좀 살아야 된다라는 걸 이렇게 순간순간 생각이 바뀔 때가 있잖아요. 저는 어쩌면 지금도 어떤 한 면에는 내가 희생해야 돼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아니라고는 하지만 근데 그게 정말 성격적으로 고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서 부모님을 부양해야 됐을 때 그때 제가 바랄 수 있었던 것은 빨리 세월이 가라. 지나가라. 네.
아유. 내가 좀 더 자립할 수 있거나 내가 좀 더 힘이 생겨서 부모님들도 또 아니지 이제 어느 세월이 가면 안 해도 되겠지. 그땐 안 해도 되겠지 하는 그런 생각에 계속 세월이 가나 세월이 가나. 그리고 이제 다시 또 결혼을 해가지고 살면서 이렇게 남편이 힘들어지고 뭐하고 하니까 또 세월이 가나 또 세월이 가나 계속 세월이 가나. 그러면은 언젠가는 편안해지겠지. 해결됐겠지. 근데 그렇게 세월이 빨리 가라 하다 보니까 죄송해요 선생님. 내가 안 이제 남은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거야.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으로 이렇게 좀 살다 보니까 내 마음이 지옥이야.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한순간에 제가 내 생각을 바꾸자. 제가 굉장히 어려웠을 때 외국으로 몇 번 도망을 갔었어요. 갔다가 며칠 있다가 애들 보고 싶어서 또 오고 또 갔다가 또 안 되겠어서 또 오고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는 이것도 저것도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는 정말 도망을 가자. 도저히 내가 이 빚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런 생각에 이제 마지막에 가려고 하는데 비행기표를 알아보니까는 없어 비행기 자리가.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집으로 가기도 싫고 이래서 제가 이제 기도원회를 갔어요. 이제 거기서 있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은 야 너네 엄마가 우리 돈 떼어먹고 도망갔다? 그 소리는 안 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예. 다른 거는 다 내가 욕먹는 건 괜찮은데 우리 애들이 네 엄마가 내 돈 떼어먹고 도망갔어.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아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마음을 바꿨어요. 내가 나에게 좋은 목소리가 있고 좋은 달란트가 있는 거에 대해서 왜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지? 제가 가수라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한 게 10년 남짓 되지 않아요. 항상 돈을 벌어야 되니까. 돈을 벌어야 되니까 가기 싫은 데 가서도 노래해야 되고 우리 아까 이철민 씨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가리지 않고 막 돈만 주면 가서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때 그 비참함이라는 거는 아마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를 거예요. 근데 그것도 내 목소리에 대한 감사함. 나를 보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좋아해주는 거에 대한 왜 그런 걸 내가 몰랐지? 그 순간에 너무 그런 것들이 감사한 생각이 드니까 아 이거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불행하게 가수 생활을 한 거예요. 제가 30년 넘게. 그 어느 순간에 그 생각을 바꾸니까 요즘은 내가 가수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행복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고요. 그리고 노래도 더 잘 되고요. 그 소극장 공연도 하시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올해는 꼭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소극장 공연을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큰 공연만 하다가 소극장을 하려니까 좀 걱정도 되고 그런데 이제 시험 삼아서 한 몇 번 해보니까 큰 극장보다는 또 좋은 면이 있어요. 예. 같이 울고 웃고 내가 뭐 즐거운 얘기를 하면 같이 막 행복해 하시고 또 조금이라도 뭐 코라도 이러면서 하면 또 같이 막 울고 생각을 안 바꿨다면 그런 것도 못했을 거예요. 약간 더 피의식 가지게 되고 더 나를 몰아치게 되는 그런 순간이 있었을 그러니까 것 같아요. 정말 우리는 그 한순간에 그 순간이 너무너무 바꾸는 게 좋은 것 같고 뭐 오늘 얘기 이렇게 딩동 씨도 그렇고 철민 씨도 그렇고 다 얘기 들어보니까 부인들의 그런 얘기나 이런 것들이 그것도 다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저렇게 마음이 불편하지 않을 텐데 하는 그런 너무 행복하기까지. 그 나를 위해 살아야 하느냐 가족을 위해 살아야 하느냐에 저도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했는데 그거를 완전히 확 무너졌던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 게 가족을 위해서 사는 게 저는 이제 정답인 것 같아요. 그게 곧
왜냐면 정사각형인 거예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성향이. 근데 저희 어머니는 약간 직사각형 같은 사람. 우리 가족은 사각형이야. 아버지는 마름모 같은 사람이고 애들은 뭐 다양한 사각형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한테도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한 4년 전에 동생이 먼저 하늘나라를 갔어요. 근데 동생이 너무 깨진 독에 물 붓듯이 제가 방송으로 힘들게 벌면은 동생한테 다 돈이 가고 어머니 아버지 노후에 편안하게 사시라고 드리는 자금이 결국 동생한테 이렇게 가가지고 계속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가니까 동생이 떠나고 났는데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눈물이 안 나는 제 자신을 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사악한가? 왜 친동생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먼저 세상을 떠났는데 눈물이 안 나지? 이래서 동생 유품을 다 정리하고 동생이 야, 이거 그렇게 돈 다 갖다가 막 하다가 말아먹고 하면서도 휴대폰은 신형으로 샀네. 유품을 정리하는데 동생 휴대폰이 그 당시에 가장 신형 휴대폰이었어서 버리기가 이건 휴대폰이 좀 신형이어서 버리기가 아까워서 제 거를 버리고 동생 휴대폰을 가지고 대리점에 가서 이 단말기를 이제 제 번호로 해주세요라고 동생 휴대폰을 가졌어요. 그래서 다 정리하고 동생은 하늘을 떠나고 나한테 남은 거는 동생 휴대폰밖에 없고 그렇게 4년이 흘렀는데 새로운 기종의 휴대폰이 매년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내나 자식들이 아빠 휴대폰 새 거 나왔어요 바꾸세요 이러면 대리점에 가서 다 견적 물어보고 기종 막 사양 보고 바꾸면 되는데 못 바꾸겠는 거예요. 사다리꼴 동생이 하나 없어지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허전한 거예요. 가족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고.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